안녕하세요, 리틀 브랜더입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이고요. 저희가 어디 왔냐면 일본에 왔습니다. 짜잔. 호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짜잔! 자, 저희는 지금 일본에 있고요. 일본에 아이들하고 놀러 왔다가 또 온 김에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와이프랑 얘기하는 거니까 좀 반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짠! 오늘은 아동복 창업할 때 처음에 모르면 진짜 무조건 망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육아휴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퇴사를 했고 남편 혼자 외벌이였는데 수익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이 닥쳐올 육아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양육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가장 크게 결심을 하게 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부업 아세요? 부업? 부업을 했는데 볼펜 이 똑딱이 뭐죠? 그 모나미 볼펜이 이게 똑딱똑딱 이 소리 나잖아요. 거기에 이 스프링 끼는 게 있어요. 맞아. 그걸 하나 끼면 2원 줬어. 2원 그걸 하는데 1일차에는 그래 이거를 2원을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끼면 이것도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해. 이틀 차에 현타가 왔어. 근데 그때 내가 회사에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볼펜을 스프링을 꼈어. 근데 둘이서 그거를 엄청 하고 그렇지. 이제 포기를 하고 갖다 줬는데 그거를 2만 원도 못 벌었을 걸 아마? 나중에 현타가 시게 오더라고. 그리고 서글펐어. 그래서 내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시작을 했지. 그치. 못 모르고 시작했지. 그 피눈물 많이 흘렸지. 못 모르고 시작하면 피눈물 흘리는 게 바로 아동복 시장이다. 그렇지. 그치. 근데 적어도 부업보단 나았다. 그치. 볼펜 스프링 끼우는 것보단 나았다. 그렇지. 그러면은 아동복을 처음에 못 모르고 딱 들어왔어.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하고 뭔가 시스템을 갖췄다고 느꼈던 그 타이밍이 언제야? 셀러를 하게 되면은 이 주문 알림이 온단 말이지. 근데 그 알림이 올까봐 밤에 잠을 못 자. 그런 시기가 있어. 알림이 왔나? 문의가 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약간 강박? 긴장 상태가 있단 말이지. 내가 사실 한번 잠들면 못 일어나는 타입이잖아. 맞아. 근데 그때는 잠기가 너무 밝아지는 거야. 주문 알림 오면 그날은 막 완전 난리나 할렐루야. 주문이 처음 시작하면 막 한 건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주문량이 늘어나면 이거를 내가 이제 계속 해나가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처음 딱 시작하는 사람한테 시스템을 있게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강박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어? 강박 상태보다는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더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택배는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지 그런 작은 것들부터 요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하면서 분명히 이제 허점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면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변수는 생긴다.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걸 오늘 이랬네, 진짜 왜 그랬지?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거를 다음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자기가 나름 노하우를 익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오늘 진짜 주제인 아동복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알면 좀 망할 확률이 좀 줄어든다. 분명 처음 목표는 돈이 필요해서였을 거야. 시작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너무 돈만 쫓으면 빨리 포기해버릴 수가 있거든. 돈이 안 벌리니까. 그렇지. 왜냐면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분명히 수많은 실패가 필요해. 맞아.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야. 그 비용을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돈을 못 벌어. 근데 그것도 그 부분도 이해는 돼. 왜냐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케팅 비용으로 막 적게는 뭐 몇만 원이겠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까지도 써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또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그런 거. 막 샵에 막
특정 컨셉을 잡는다고 미니멀리즘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오겠다, 나는 막 엘레강스한 스타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나 또한 그랬는데 도매를 잘하다가 소매 넘어와서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러시는 대표님 봤거든. 그 이유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야. 자기 스타일에 대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핵심은 이거라는 거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팔아야 된다. 자기 스타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예뻐, 진짜 별로야, 이게 팔리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 잘 팔리는 게 있거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터지는 물건이 있어. 내가 보는 시각과 난 이해할 수 없어. 소비자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적어도 아무거나 가져다 놓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스타일은 가지고 가줘야 된다는 거야. 패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인 캐주얼을 한다고 하면은 캐주얼을 갖다 놔야 되는 건데, 캐주얼 옷이 쫙 있다가 갑자기 막 엘사 드레스 이런 게 갑자기 빵 하고 올라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이 샵에 들어왔을 때 이 느낌은 요건데 갑자기 다른 상품들이 막 등록되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뭐 두 가지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내 몰에 갖다 놓으면은 그 키워드나 아니면 그 상품 자체가 노출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내 샵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많이 사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뭐 결이라고 해야 되나? 아, 여기는 뭐 그냥 잔몰이네. 잔몰이라고 하면 뭐 이것저것 다 판다. 나는 뭐 컨셉 필요 없다, 뭐 잘 팔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나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멀리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 핵심 뭐다? 뾰족하게 가야 된다. 도매가 요즘 보니까 예전에 우리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그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았는데, 도매에서 생산해가지고 이제 그 도매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하는 소매 거래도 이중으로 이제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 물론 뭐 어느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생산량이 있고 그 재고가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상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남대문 도매시장에 가보면 중국인을 딱 세워놓고 왕홍이라고 하지. 라방을 막 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옆에 살짝 보면 매출이 엄청날 것 같아 이거. 그 왕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소비해주는 어느 정도 판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많이 하고, 사실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매출 일으켜주는 사람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 맞아. 근데 거기서 절대 포기하거나 기죽으면 안 돼. 맞아.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소매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정해져 있다고 난 생각해. 내 상품을 팔아야지. 그렇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매에서 가지고 와서 팔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내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만약에 도매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이거를 팔아야지 해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뭐 상품도 이제 판매 페이지 만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대. 맞아. 그러면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거지. 실발되는 거지. 우리가 했던 노력이 다 날아가.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내 물건이 아니라서거든. 그게 참 중요하지. 여기서 그걸 이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우리 물건이라고 해서 꼭 내가 1부터 10까지 전부 만들 필요는 없어. 그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독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팔던 물건에 아주 한 방울의 특성만 넣어도 사실 내 물건이 되거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패키지를 차별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대문이든 아동복 도매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그러면 그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상품이 우리 샵에서 파는 아주 독특한 물건인 것처럼 포장해주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나는 사진 촬영이 정말 중요하고,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고객이 내 상품을 받고 쓸 때까지의 경험을 색다르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랑 비슷한 건데, 많이 팔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팔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명언인데? 대단하신데? 그것도. 보통 이제 아동복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어떻게 보면 저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인 것 같아요. 갑자기 존댓말 하시죠? 인 것 같아.
뭐라고? 처음에 시스템 없이 간다고? 그러면 시스템이 이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내가 월 매출을 얼마 정도 판매를 하고 싶은지 그치. 월 매출에 대한 목표가 없지. 목표치가 필요하고 그 월 매출에 대한 목표가 나오면 내가 제품을 얼마나 소싱을 하고 마케팅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 어느 정도 비용을 쓸 건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매출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을 잡았다. 그러면은 300만 원의 광고비를 20%를 쓰겠다. 라고 하면 60만 원의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리스크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제 감내하고 더 빠르게 실행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거기서 결과치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차이지. 책을 뭐 몇십 권 읽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되고 더 빠르게 가려면 사실 멘토는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대표님들이든 이렇게 막 만나보거나 얘기를 해봤을 때 멘토를 안 만났던 분들이 없더라고. 그치. 없어. 혼자만의 힘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사실 6년 전에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배우고 있잖아. 그치. 지금도 나도 누구한테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나가야지 그냥 혼자 골방에 고립돼서 사업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산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부해줘야 되거든. 맞아. 트렌드가 바뀌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걱정하는 거야. 사실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 아, 이게 잘 될까 뭐 이거 해가지고 될까 이런 걱정할 시간에 뭐라도 해야 돼. 냅다 올려야 돼. 맞아. 답답하고 잘 안 될 때는 붙잡고 물어봐야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맞아. 그래서 멘토가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어쨌든 결론은 빠르게 가기 위해선 혹은 제대로 가기 위해선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이나 멘토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정보를 얻으면서 결국은 사업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다. 맞아. 그리고 많이 실패해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맞나요? 실패가 곧 내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니까. 맞아. 우린 노하우가 너무 많이 생겼네. 일본 여행에서 스몰 토크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와이프랑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은 아동복 창업할 때 이런 걸 꼭 알아야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로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아동복 창업 고민되시면 제가 지금 1대1 상담 열어놨으니까 지금 제가 여유가 조금이라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만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딱 기회 될 때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사업가는 행동력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저는 오늘 진짜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컨텐츠 만들고 또 사업도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